안녕하세요. 시골村부입니다. 몇 분이 요청하신 데가 있어서 뭐 또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포맷은 같고 그 안에 내용 숫자만 조금 다르고 결론은 전국이 다 조작됐다 그 얘기인데, 그거를 또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외워지거나 뭐 무슨 사단이 나도 나겠죠. 근데 이제 만안구 안양, 오늘은 안양 만안구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요 앞에 제가 장재현 박사님 고발장 접수하신다고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드려 보내드렸는데, 그러고는 통화를 했는데, 아우 이 장 박사님은 전산 전문가다 보니까, 전산 전문가는 이저 01이잖아요, 디지털. 그래서 자기가 딱 그 뭔가 알고리즘을 넣었을 때 그 알고리즘대로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만 봐오시던 분이라, 확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왜 확률이 나오냐고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톡이 오면 이제 즉시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기가. 근데 뭐 이제 약간 여담 먼저 하고 지나가면, 제가 댓글에서도 어디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린 그냥 확률에 파묻혀서 사는 셈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 일상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지방에 왔다가 어디 서울에 올라갈 때 보면, 야 우리가 에? 뭐 저번에도 친구들 모임할 때 보니까 아침 먹고 그냥 후딱딱 가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오후 되면 차가 막혀서 뭐 10분 늦게 출발하면 뭐 1시간을 늦게 간대다, 2시간을 늦게 간대다. 그것도 확률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오후 되면 차가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요즘 제가 느끼는 게, 한블린가 왜 그 저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그거 보면은 참 이게 운전하기 쉽지 않겠다, 다 겁나겠다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기가 참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아주 안전 운전하고 속도 지키고 신호 잘 지키고 가는데,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운전대를 잡고 왔는데, 아니 환불리를 보다 보니까 내가 멀쩡하게 잘 가도 막 상대 그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나는 멀쩡하게 대기하고 있는데 뭐 와서 부딪히지를 않나, 생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방송을 안 봤으면 차라리 모르는데, 방송을 보고 나서 내가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하고 해도 외부의 요인으로 해서 내가 뭔가 피해를 입거나 그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불안하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엔 다 확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모델을 설명하면서 이 확률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 550, 505개였나? 그리고 여기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박달 일동에서 관내 선거인수라고 발표한 게 3,848명이라고 그러면, 이 3,848개 숫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일련 번호가 부여되는 그 상황을 다 계속 모니터,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모니터를, 거기에 나오는 숫자 3,840개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에? 야 이게 20개가 돌아갈 때마다 왜 7개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100%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저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맨날 듣는 얘기가, 뭐라 그러더라? 그 무슨 95%의 뭐 신뢰 구간, 95% 확률의 뭐 신뢰 구간이, 95%면 몇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든가, 4%든가 3%든가.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거기에는 그 사람들도 4천만 명 전체 의견을 안 물어본 거잖아요. 그 중에 1,000명이나 2,000명 그 샘플 수에 따라서 그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꾸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전체를 다 못 봤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만 발췌해서 그 사람의 여론을 가지고 전체라고 것처럼 발표를 하면서 틀릴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가. 예?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이러면은 30%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프로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쭉 얘기해 놓고 맨 끝에다가 아주 작은 글씨로 그렇게 적어 놓는데 거기에도 다 확률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박달 일동 같으면 3,848개 숫자가 쟤들이 있었겠지만, 일련 번호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데이터가 24개니까, 각 시간별로. 예? 그러니까 그 24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요런 조작 메커니즘을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 봤더니, 20개로 나눴는데 아주 일정하게 요 20개 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요 해당되는 숫자가 없어. 21에서 40까지 봐도 요 숫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확률이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99%짜리, 그러니까 저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숫자를 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확률을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의심이 간다. 그래, 무슨 의심이야 도대체? 그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검찰이나 저쪽에서. 아니, 우리가 24개 구한 걸로 보니까 이런 지경이야.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확률로 계산하면 99점 몇 프로가 나와. 이거 이렇게 충분히 의심이 되니까 우리 한번 까보자. 에? 선관위에 과연 요런 로직으로 해서 몇 개 중에 몇 개 중에 몇 개씩 빼먹도록 하는 그런 그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건 그때 가면 비로소 100%가 되는 거고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 지금 우리는 몇 프로를 의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 100%인 것 같으면 세상이 뒤집어지죠. 전산감리를 하던 뭐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하던 거기에 보니까 뭐 4장 중에 한 장이 들어가도록, 예? 그 뭐라 그래요? if 뭐 goto 뭐 해가지고 쓰는 예?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바로 사형이죠. 바로 사형. 그거 집어넣은 놈은. 답답해서 지금 저 댓글도 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 정도면 됐으려나 했는데 또 이거는 또 아니라고 개싸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장 박사님한테는 그래서 박사님이 확률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혹시 그 확률이란 개념에서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면 고발장 내지 마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통계 전문가들이 우선 검증을 해줘야, 검증을 해서 이게 이렇게 수치를 표현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되면 그게 이제 뭐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법원에서 증언도 되고 할 테죠. 그걸 바라보고 기대하고 좀 사람들 자꾸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게 확률이 계산하는 게 맞나? 자, 안양 만안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 포맷은 다 아시니까 그냥 숫자만 얘기할게요. 관 내에는 요 각 동별로 요런 조작값이 숨어 있습니다. 조작 개수가. 박달일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0개 반복될 때마다 그 20개 내에 요 순서에 해당되는 숫자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20개 중에 7개를 난수로 집어넣었다 그러면 20번까지는 요 숫자가 안 나오고, 예? 예를 들어서 21번에서 40번까지는 뭐 1, 3, 7, 8 뭐 어쩌고 해서 다른 난수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으로 증명을 못해요. 우리가 증명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주작질을 한 애들도 스텝이 꼬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규칙이 있어야, 제가 저번에 네피셜이라고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규칙, 숫자가 얼마나 크느냐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규칙을 딱 정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야 거기서 어떤 일련 번호가 빠질 거라는 걸 미리 알으니까 그 번호에 해당되는 유령 투표지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뭐 미리 만들어 놨다가 예를 들어서 후보가 사퇴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뭐 부랴부랴 해가지고 4, 5일 안에 집어넣거나 이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난수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이 작업을 못하지만, 이 증명을 못하지만 저 도둑질을 하는 애들도 몇 번이 빠져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항상 2번, 3번, 4번, 6번에서 18번까지, 또 21번으로 가면은 21번부터 40번까지 또 반복되니까 22, 23, 24, 26, 31, 35, 38, 그 숫자는 또 없고, 요 규칙이 있다는 게 어쨌든 조작의 증거니까 그걸 확률이, 이걸 뭐 확률로 표현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이거는 통계 전문가들이, 그건 뭐 많더만 무슨 데이터 마이닝이니 뭐니 오만 전공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빅데이터 있는 것 중에서 이거를 어떻게 확률이나 숫자로 표현을 해서 주장을 하냐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안양 삼동, 안양 만안구에는 이렇게 14개 지역, 읍면동이 있는데 그 각 동에서 조작 개수를 적용해서 계산한 숫자가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거지. 합계는 그냥 단순히 합계일 뿐이지 실제 조작 개수는 다 각 동에 숨어 있고, 여기 만안구 그러면 안양시 만양구 전체의 만안구에 관외 투표를 한 사람들의 일련 번호가 그 안에 조작값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쭉쭉 해서 총 23,220명이다. 당락 영향은 어떻게 됐냐? 23,220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보다 실제로는 1, 2등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작이 없었다면 4,180표 차로 당선됐을 수도 있다. 이 2등인 사람이. 이 얘기는 뭐 길게 할 거 없고요. 그러면 가장 큰 경우에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 그 가장 큰 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안양 3동이면 안양 3동에서 요 시간대별로 누계 선거인 수가 있으니까 이 선거인 수를 17로 나누면 그 중에 8개 요 숫자가 없다. 그래서 그 나머지 값을 계산해 놓은 게 요거 아닙니까? 여기에 3, 4, 5, 7, 8, 9 3, 4, 5, 7, 8, 9 없죠? 12, 13 없죠? 그러니까 이게 17개가 반복될 때마다 그 안에 요 순서에 해당되는 수가 없어. 이게 왜 규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곱하면은 확률이 곱해서 나오는 확률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20개 중에 10개면 동전 던지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전 24개 던졌을 때 확률이랑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랑 똑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고, 그거는 제가 옳은지 그분이 옳은지는 진짜 100% 얘기는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한테도 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그냥 얘기를 해서 마무리했고요. 아무튼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 3동의 경우에는 이 만안구에서 제일 높은 조작되었을 확률이 제일 높은 99.99977%다. 그러면 제일 낮은 데는 어떠냐? 안양 6동에서는 그나마 좀 낮다고 하는데 보면 20개 중에 5개가 허수로 들어간 거예요. 허수로 들어갔는지 뭐 하여간 그 도둑질해서 빼냈는지. 거기에는 20으로 나눈 나머지 값에서 4, 5, 7 요 5개 숫자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20개 중에 5개를 요런 메커니즘으로 빼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확률은 99.89966%다. 다시 말씀드리죠.
이게 우리가 얘네가 4952번까지 일련 번호가 쫙 나왔는데, 예? 거기서 우리가 취한 숫자는 24개인 거예요. 24개. 그러니까 우리가 3952개를 다, 예? 누가 뭐 동영상을 찍거나 해서 그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숫자를 4952개를 다 찍었는데, 거기에 진짜 예를 들어서 요 로직에 따라서, 요 메커니즘에 따라서 2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가 요 5개인 숫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이렇게 입에 침 마르게 역설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그걸로 죽음이죠, 죽음. 예? 그걸 전산감리든 압수수색을 해서, 예? 서버 안에 있는 코드를 들여다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야, 이렇게 이만큼 의심이 되는데 수사 안 할래?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99.89966. 그러면 관외는 이 구별로 집계된 일련번호, 시간별 일련번호를 적용해서 하는데, 만항구 같은 경우는 여기도 20으로 나눴는데 6개가 없어. 그러면 그 확률은 99.98084%. 99.98084. 저희 이제 요즘 시골에 살지만, 옛날에 아파트에는 뭐 우리는 이상하게 저층으로만 다니게 돼서, 저층에 살면서 이거 이제 요 만항구 얘기는 다 끝났고요. 또 확률 관련된 여담으로 하면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아파트의 저층에 살면서, 그나마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가 하다 보니까 아침 되면, 뭐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아침 되면은 뭐 대략 용변 보는 시간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저층에 있으면은 그 위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내 머리 위에 그것도 설계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변기에 앉아 있는 순간에 내 머리 위로 몇 명이 같은 자세를 취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웃기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러다가 예? 덩덩어리를 내가 맞을 확률은 전혀 없을까요? 있습니다. 북한이 난리치고 하는데, 예? 미친 척하고, 예? 장사정포 한 방에 팍팍팍 날려가지고, 그게 우리 아파트로 해필 떨어질 확률이 이거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그렇지 않을 확률인 거지. 그렇지 않을 확률이 99.98%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아니면 뭐 요즘 뭐 우리도 여기 몇 년 전에 괴산에서 한 거 할 때는 막 건물이 쿵쿵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지진이 나더라고요. 밥 먹다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 확률까지를 넣어서 생각하면 이게 99.98%라고 하는 의미가, 예? 마지막에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좀 그냥 차제에 이게 뭐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이 좀 확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뭐였더라? 고향 먼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